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3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대상은 이러한 동물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는 동물들 외에도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고슴도치와 같은 특수동물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이라면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동물행동학자인 콜라드 로렌츠 박사가 사람과 교감하는 동물을 컴패니언 애니멀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컴패니언 애니멀을 해석한 것이 바로 반려동물인 것입니다.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애완동물은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애완동물에 들어가는 완자는 한문의 뜻으로 본다면 희롱할 완자로 희롱하다, 장난하다, 놀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려의 뜻은 두 글자 모두 짝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입니다. 장난감은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동물은 그러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물들에게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는 만큼 반려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는 물론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4월 29일에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 수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키우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어류나 열대어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나 고양이가 반려동물의 주를 이루지만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동물보호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3에 드디어 반려동물의 정의가 수록된 것입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약 30년 만에 반려동물의 정의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이는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는 인식이나 수준의 변화 등 사회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숫자에 걸맞는 성숙한 국민의식입니다. 최근 들어 개물림 사고, 강아지 공장이나 유기, 학대 문제, 패티캣, 길고양이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숙한 국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인들은 동물들을 싫어하거나 비반려인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패티켓의 준수는 물론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또 강요가 아닌 배려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야만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